이재명 대표는 오늘 거제를 찾았습니다. 경상남도 거제. 삼성중공업 앞에서 출근길 인사를 했는데요. 뉴스탑10, 주말 뉴스탑10 쭉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대표가 주말 새 여당을 향한, 국민의힘을 향한 발언 수위를 최대치로 끌어올렸습니다. 오늘 그 기조를 이어간 것 같습니다. 이런 나라 이렇게 망가지는 거, 순식간에 망가지는 거 본 일 있어요? 차라리 없으면 낫지 않았겠습니까? 건드는 것마다 다 망쳐놔요. 경제 정책실장인가 하는 분이 재밌는 얘기를 했더라고요. 18일부터 물가가 꺾이고 있다. 벌거벗은 임금님 보고 옷 이쁘십니다 이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한강벨트였다면 이 대표는 낙동강벨트. 그러면서 벌거숭이 힘든 만드는 거 아닌가. 사실 지난 주말 사이에도 대통령 차라리 없는 게 낫지 않은가라는 뜻의 얘기까지 했었는데요. 그런데 여기 밑에 마지막에 나와 있네요. 이재명 대표. 오늘 경남 창원에 있는 한 시장에서 이런 말을 언급했습니다. 확실히 기비 질 것 같습니다. 민주당으로 일당을 반드시 해야 국회의장을 차지하고 그래야 국회가 기능을 할 수가 있습니다. 민주당으로 과반수를 반드시 해야 독자적으로 강력하게 신속하게 개혁 입법하고 법 개혁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 있죠? 네! 4월 10일에 새로운 출발을 시작할 준비 되셨죠? 창원에 출마한 허성무 후보와 함께 현장에서 유세하는 모습까지 공히 만나봤습니다. 그런데 송신 부의장님, 사투리 쓰면서 분위기 얘기, 뭔가 이 대표 스스로도 목소리도 많이 쉬었는데 현장 지원에서 다녀보니까 민주당 쪽에 바람이 분 것 같다라고 스스로 판단하는 모양이죠. 분위기도 있을 테지만 근데 또 발언에서 보면은 일당 한석이라도 더 과반 의석 이런 것들은 애초에 말했던 목표인 151석과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예. 아무래도 의석이나 이런 것 부분에 있어서 좀 자신감을 내비쳐서 좀 과하게 얘기했다가 항상 역풍이 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심한 걸로 보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런 발언들을 계속해서 펼쳐나가고 있는 이유는 아무래도 이 선거가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되다 보니 정권 심판론을 좀 강조하기 위한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실제 민심들을 들어보면 특히 지지층을 중심으로 윤석열 정부에 대한 분노가 상당히 큽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이전에 민주당에 대해서 실망하셨던 지지층조차도 아무래도 이번에는 그래도 민주당을 지지해줘야겠다라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 정권 심판론을 점점 더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이 정권 심판론을 강조할 수 있는 배경이 되는 것이 단순히 국정 지지율뿐만 아닙니다. 이 한국의 유권자들의 투표 행태 분석을 해보면 이런 국정 지지율뿐만 아니라 경제 성장률 예측치라든지 아니면 물가 상승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고려해서 국민들이 투표하는데 요인으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지금 전반적인 우리가 앞서 전반부에 살펴봤던 것처럼 물가 문제가 지금 국민들에게 아주 심각한 고통을 주고 있기 때문에 예.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다 고려했을 때 정권 심판론이라는 이 하나의 단어로 모아지기 때문에 지금 메시지가 저기에 지금 집중이 되고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벌거숭이 임금님, 대통령이 없는 게 낫지 않냐는 얘기, 비판 수위 저희가 최대치로 끌어올리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국민의힘에서는 지난 주말 사이에 이재명 대표의 발언 중에 이 부분에 대한 공세를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상태로 재정에 대한 대책 없이 분도를 즉시 시행하면 여러분은 강원 서도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연천이 바로 옆에 있죠. 청산면이라고 있죠, 거기. 제가 경기도지사를 할 때 여기가 인구가 계속 너무 빨리 줄어드니까 15만 원씩 지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청산면 인구 늘어나고 있죠. 잘 모르시는 모양이네. 청산면도 이사 가세요. 저는 1, 3번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한 사람이 세 표를 책임진다. 우리 홍익표 원내대표, 저는 왜 이 서초 같은 데 와서 고생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 대표의 주말 새 발언 나름대로 의미심장하기 때문에 저희가 화면과 그래픽으로도 묶어봤는데 일단 가장 먼저 윤기찬 부위원장께서 어떤 생각이 먼저 드셨어요? 저는 일단 비하 논란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비하되는 그 해당 지역에 대해서는 비하지만 반대 지역에 대해서는 사실 공포 마케팅인 것이죠. 그러니까 앞으로 저렇게 될 수 있다. 물론 그 말 자체가 객관적으로 옳지는 않지만 어쨌든 예. 듣는 유권자 입장에서 보면 공포심을 느끼게 되고 불안감을 심어주게 돼서 이것은
정책에 대한 객관적인 검증보다는 실제 정서적인 측면에 호소하는 겁니다. 따라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 입장에서 보면 정책으로 승부를 해서 이길 수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공포 마케팅 또는 차별 마케팅을 통해서 정서적 유권자에 호소하겠다. 정서적으로. 예. 이런 측면이기 때문에 실제 막상 이제 선거운동 들어가게 되면 이제 정책 승부가 되거든요. 예. 공중전에서는 이제 정서적인 뭐 진영 논리가 작용하는 거기 때문에 정서적으로 나누지만 막상 선거운동이 시작되게 되면 정책을 통해서 각 지역 유권자들에게 호소하는 측면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아마 한계에 도달할 수도 있다. 그래서 한 위원장이 얘기했듯이 지금 선거 기구를 보더라도 뭐 심판 기구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다라는 국내심처럼 뭐 민생경제 특위 등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굳이 정책에 대한 얘기 없이 현 정부를 심판하겠다는 논리 위주이기 때문에 좀 한계가 있지 않겠는가라고 예상을 해봅니다. 뭐 강원 서도, 경기 북부 분도 뭐 이사 가세요. 그러면 홍익표 원내대표, 투톱인 홍익표 원내대표한테 뭐 우스갯소리긴 합니다만 서초 같은 데 와서 고생이다라는 얘기까지. 국민의힘에서는 꽤 비판을 높여가는 것 같은데 사실 민주당에서 잠시 뒤에 만나볼 중국 발언 외에도 다른 지도부가 일단 수습에 나서고 있습니다. 홍익표, 김부겸 두 사람의 목소리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가장 경제적 의존도가 높은 중국이기 때문에 특히나 대중국에게 중요하죠. 이재명 대표가 현장에서 좀 더 재미있는 표현으로 쉽게 대중들에게 표현하기 위해서 예를 든 것이지 그것이 중국에게 굴종적으로 하자 이런 의미는 아니죠. 이 간접적으로 탄핵을 얘기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해석들도 좀 있던데. 과도한 해석이라고 봅니다. 이 대표가 가끔 그런 표현을 쓰긴 하지만 그 자체가 무슨 뭐 바로 탄핵이다 뭐 이렇게 연결된다는 그런 무리한 해석이고요. 공동선대위원장인 김부겸 전 의원 가끔 그런 표현 쓰지만 무리한 해석이 탄핵까지는 아니고 뭐 홍익표 원내대표는 재밌게 표현을 하고 예를 든 건데 저는 서영주 부대님께 이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이게 단순히 봤을 때 국민의힘에서는 상당히 과격하고 거친 발언이라고 하는데 이게 전략적으로 이재명 대표는 치고 나가고 지지층 결집하고 중도층을 좀 보듬는 수습 전략인지 아니면 당대표의 일단 뭐 얘기 들어오면 다소 거친 표현 재밌게 표현을 하고 예를 든 거다. 수습하는 모양에서 어떤 쪽에 무게를 둬야 돼요? 뭐 그 전략적으로 그렇게 보는 시각도 맞겠죠. 그러니까 국민의힘만 보면 한동훈 비대위원장 혼자서 여러 가지 발언들을 센 발언을 뭐 민주당을 향해서 하잖아요. 근데 수습을 잘 못해요. 그래서 지금 인요한 전 혁신위원장을 지금 선대위원장으로 영입을 한 겁니다. 그 역할을 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다음에 좀 보면은 이재명 대표 발언 중에 아까도 보면은 경기 북부 얘기하면서 강원 서도로 전락한다. 그러면은 그건 너무 과도한 해석인 이유가 뭐냐면 강원도 비하가 아니죠. 김포가 경기 북부로 가는 거를 국민의힘은 서울로 편입하려고 하면 지금 경기도를 비하합니까? 경기 북도를 비하합니까? 그런 논리잖아요. 김포는 서울로 편입돼야지 경기도로 가면 왜 경기도로 가려 하냐 이런 주장이 되기 때문에 이게 뭐 말꼬리 잡기다. 안 맞는 거예요. 두 번째 보면 중국 얘기도 그렇습니다. 중국의 우리가 말씀한 대로 대경제 의존도가 높고 그다음에 전체적인 안보 부분에 있어서도 영향이 있기 때문에 전략적 모호성을 쓰란 소리인데 결국엔 중국에도 어떤 뭐 실세도 하고 뭐 대만에도 얘기를 한 거잖아요. 둘 다. 그러니까 좀 실리적인 국익 차원에서 경제 뭐 안보, 외교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달라는 주문을 한 거예요. 물론 말이 귀에 쏙쏙 들어가기 위해서 현장에서는 좀 재밌는 표현을 한 것이죠.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좀 과도하게 들어오는 게 국민의힘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민감한가 보다 생각이 듭니다. 재밌는 표현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일단 그러면 잠시만요. 제가 반론 듣기 전에 특히 이제 결국 뭐 재밌게 표현, 가끔 그런 표현 쓰지만 무리한 해석이다. 이 중국 발언, 이재명 대표가 중국말로 고맙다라고 한 표현이 사실은 주말 새 가장 뜨거운 이슈였기 때문에 대중 외교에 대한 인식을 드러낸 거 아니냐 이 대표가 이걸 꼬집고 있는데요. 화면 한번 더 만나보고 반론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윤석열 정권이 무슨 짓을 했는지 여러분 눈으로 보시고 몸으로 겪었죠. 경제 완전히 망가졌죠. 차라리 없었으면 가만 놔뒀으면 지금보다 나았을 겁니다. 가장 크게 망가뜨린 게 뭐냐? 외교입니다. 중국 사람들이 한국 싫다고 한국 물건을 사질 않습니다. 왜 중국을 찝쩍거려요? 그냥 쎄쎄. 대만에도 쎄쎄. 이러면 되지. 중국과 대만 국내 문제가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뭔 상관 있어요? 그냥 우리 잘 살면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대한민국이 중국에 대해서 강경일변도의 외교 정책을 펴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전혀 그렇지 않죠. 오히려 지난
문재인 정부와 이재명 대표가 너무 굴종적인 중국 편향적인 정책을 펴왔어요. 한중 관계도 소홀히 하겠다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어떤 정치적인 의도로 너무 이 친중 내지는 굴종적인 그 관계를 맺다 보니 이 부분이 붕괴된 면이 있었던 것이에요. 이 부분을 다시 회복시키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 저희 생각이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아직까지도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이 갖고 있는 어떤 그 중국 일변도, 그리고 중국에 대해서 굴종적인 태도, 이 부분이 극복되어야 한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반론을 들을 차례죠. 그러니까 한동훈 위원장 얘기는 이제 문재인 정부, 이재명 대표가 중국 편향적 정책이고 굴종적 태도 극복돼야 된다. 아까 서영주 부대표는 이제 재밌는 표현이라고 홍익표 원내대표와 비슷한 취지 얘기를 했는데 이현종 의원 생각은 어떠세요? 자, 뭐 서 대변인이나 민주당은 저걸 보고 재밌다라고 이야기하는 저는 굉장히 굴욕감을 느꼈습니다. 자, 중국이 한복은 중국 옷이다라고 하는 걸 그냥 우리가 쎄쎄 이렇게 이야기해야 될까요? 자, 중국이 동북 공정을 합니다. 고구려가 자기 땅이고 광개토 대왕이 이쪽 땅이다라고 해서 그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우리가 또 아유 쎄쎄 그렇게 이야기할까요? 중국 어선들이 우리 침범해서 다 고기 잡아가고 있습니다. 그럼 그걸 아유 쎄쎄 이렇게 이야기를 할까요? 자, 정말 이거는요. 이거를 보고 재밌다라고 느끼시는 게 아마 일본에 대해서는 그렇게 뭔가 뭐 조금만 해도 이야기를 하면서 중국이 우리의 문화나 우리의 어떤 이 모든 것을 침범하는 데 대해서 그냥 우리는 쎄쎄 하고만 있어야 되는 게 재밌게 들리시는가요? 아마 시청자분들도 이걸 재밌게 들리시는 건가요? 더군다나 이재명 대표 그렇게 이야기하면 중국이 우리 반한 감정 때문에 우리 물건 안 쓴다? 이 팩트가 아닙니다. 중국은 이제 이미 예전에 중국이 아닙니다. 내부적으로 굉장히 기술력이 발달해서 더 이상 한국 물건을 살 필요가 없기 때문에 쓰는 겁니다. 중국 보십시오. 요즘 화웨이라든지 등등해서 중국의 제품들이 얼마나 많이 지금 발전해 있습니까? 무역 구조가 바뀌었다 뜻입니까? 그렇죠. 완전히 바뀌었죠. 그렇기 때문에 중국에 대해서 지금 쓰지 않는 것이지 우리 한국 드라마 얼마나 유행합니까? 중국 우리 케이팝 얼마나 좋아합니까? 자, 그런 상황이고 더군다나 대만 해협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찝쩍거리지 말아야 된다. 가만히 있어야 된다. 대만 해협에서 만약에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게 될 경우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거기로 우리나라의 물류가 대부분 다 들어옵니다. 하루에 4,400억 정도 되는 이 손해가 생깁니다. 우리 GDP의 4분의 1이 날아갑니다. 우리가 석유 어디로 수입하나요? 다 대만 해협으로 들어옵니다. 자, 그리고 주한미군과 주일미군 어딜 가야 되나요? 그 중국의 대만 침공을 막기 위해서 동원돼야 됩니다. 그러면 대한민국 안보는 누가 지키죠? 북한이 쳐들어오면 어떡하죠? 예. 굉장히 국제 질서라는 게 우리만 잘 쓰면 되고 우리만 뭐 혼자서 고고한 척, 아니 스웨덴과 핀란드가 왜 나토에 가입했습니까? 그게 국제 질서가 안 되니까 중립국들이 전부 다 한쪽에 편을 서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현실도 지금 무시하면서 우리 혼자만 잘 살면 된다? 어떻게 우리 혼자 잘 살아요?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고 북한이 위협하고 있는데 우리가 핵이 없는 우리나라가 어떻게 우리 혼자 잘 삽니까? 우리는 누군가에게 의지해야 되잖아. 그게 바로 미국인 거잖아요. 그 뻔히 알면서 그냥 우리는 우리가 살면서 고고한 척 해야 된다? 그냥 중국이 동북 공정에도 쉐쉐하고 모든 걸 다 해도 쉐쉐해야 된다? 이게 재미있게 들리시는가요? 저도 말씀드려야 되는 게 오해 소지가 있어요. 제가 재밌다는 표현이 아니라 국익 중심의 외교를 하라는 소리입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전략적 모성을 썼던 거는 이쪽도 재보고 이쪽도 재보면서 우리의 지정학적 위치 때문에 예. 외교를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우리도 시원하게 중국과 각을 세우고 예. 뭐 말하자면 일본과 손을 잡고 문재인 정부도 갈 수 있었겠죠. 근데 과연 지금 윤석열 정부가 지금 중국과 대만의 그들 간의 문제에 있어서 중국과 각을 세워서 뭘 얻었죠? 예. 경제적 효과를 뭘 얻었죠? 안보의 불안을 못 얻었죠? 저는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동북공정 같은 경우는 국익에 도움이 됩니까? 거부해야죠. 제가 말하는 거는 경제적 측면, 알겠습니다. 안보적 예. 측면에 대해서의 기준을 예. 우리나라로 보자. 그 얘기를 지금 이재명 대표가 하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서영주 부대표께서 그렇게 차분히 뭐 지원주 선정이니까 이재명 대표 격앙된 건 알겠는데 그렇게 차분히 얘기했으면 사람들이 이해했을 텐데 이제 셰시 한 단어 때문에 이렇게 딱 파장이 커진 거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겁니다. 그러니까 예. 유세 현장에 가면 예. 정치인들은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말을 좀 이렇게 무슨 가볍게 소리인지 하는 알겠어요. 부분이 예. 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재밌게 얘기했다고 표현한 겁니다.